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주택 임대료 인상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2,8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이 뉴욕, 뉴저지 한인은행에 잠들어 있습니다.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소송에 항소가 제기되면서 배상금 지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보험료 일부를 환불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목조루기의 또 다른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주 토비앤 스타비스키 상원 의원과 란킴 하원 의원이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찾아 노인 가구 임대료 인상 면제 프로그램과 노인을 위한 처방약 보험 혜택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주택 임대료 인상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과 란킴 의원이 이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KCS를 찾았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인 62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현 렌트 기간이 1년 이상 유효하고 소셜 번호를 소지했다면 노인 가구 임대료 인상 면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처방약 보험 혜택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뉴욕주 거주자로서 연소득이 미혼은 7만 5천 달러, 기혼인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과 란킴 의원 사무실에서는 이 두 프로그램의 가입 신청을 돕고 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노인들의 신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65 아니면 또 노인 분들이 그 렌트하는 그 로우 인컴 렌트한 분들이 더 많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대해서 가르쳐주고 약국 가가지고 더 싸게 약을 살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 어른들한테 더 가르쳐주는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뉴욕주와 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두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뉴욕, 뉴저지 한인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이 무려 2,800만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금융계가 뉴욕, 뉴저지 7개 한인은행에 휴먼 계좌를 집계한 결과 계좌 수는 총 2,359개에 금액은 2,757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먼 계좌란 1년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로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주정부에 이관되는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을 뜻합니다. 계좌 수로는 우리 아메리카 은행이 768개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BBCN 은행이 2,029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이 628개에 57만 달러, 윌셔은행 121개에 6만 9천 달러, 노아은행이 46개에 71만 달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들은 이렇게 휴먼 계좌로 분류돼 주인이 3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이들을 모아 매년 뉴욕과 뉴저지 주 정부에 이관하게 됩니다. 올해만 한인 은행들에서 총 266개 계좌에 166만 달러가 주정부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액수가 적어 계좌의 존재를 잊었거나 이주 등으로 인해 휴먼 계좌가 발생한다며 휴먼 계좌는 법적인 소멸시효가 없는 만큼 각 은행에 문의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주 회계감사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이름과 소셜 번호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소송에 대해 지난 연말 법원에 승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항소가 제기되면서 배상금 지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해결까지 길게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항공요금 담합 집단 소송을 낸 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2건의 항소가 제기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홈페이지는 7월에 브리핑을 시작했기 때문에 짧아도 몇 개월, 길게는 몇 년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의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배상금도 지불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는 지난해 12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의 배상금
배상금 합의 내용과 변호사에게 지급돼야 할 수임료, 소송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항소의 원고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테로 판사가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수정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정모 씨를 포함한 한인 12명과 타민족 3명이 제기한 3건의 이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미뤄 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배상금의 25%인 변호사의 수임료와 법원 승인을 받은 소송 비용 57만 4,800달러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신청자가 약 7만 명, 이들은 추후 두 항공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계속 갖게 됩니다. 전국의 약 680만 명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보험료 일부를 수표나 크레딧 형태로 환불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의 경우 가구당 평균 37달러, 뉴저지는 142달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은 건강보험사로 하여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8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로 인해 뉴욕주에서는 61만 7,465명의 가입자가 총 1,214만 7,281달러, 가구당 평균 37달러를 돌려받게 됩니다. 보험사별로는 악스포드 건강보험이 405만 8,000달러, 에트나 생명보험이 240만 3,000달러를 각각 환급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약 4만 2천 가구에 총 343만 4,390달러를 돌려주게 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142달러입니다. 뉴저지주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보험료를 환급하는 곳은 니폰 생명보험으로 223만 7,487달러를 돌려주게 됐으며 악스포드는 93만 2,301달러를, 모뉴멘탈 생명보험은 14만 4,602달러를 각각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9만 485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난 회계년도 크게 감소하면서 우려를 낳았던 한인들의 노동 승인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릴 확률이 10건 중 3건 정도지만 기각률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노동 승인을 받는 한인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어제 발표한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3분기까지 노동 승인 접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출신 1,967명이 노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전체 한인 노동 승인 취득 건수인 1,406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인도, 중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인 한국은 전체 승인자의 4%로 나타났습니다. 2011에서 12 회계년도 2,639건을 기록했던 한인 노동 승인 건수는 지난 회계년도 무려 46.7%가 감소했었으나 이번 회계년도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접수만도 35,300건으로 전 회계년도 동기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3분기까지 심사가 종료된 5만 800건 가운데 기각률은 3,600건으로 7.1%를 보였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1,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 뉴저지는 각각 3,900건과 3,400건으로 4,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는 5만 5,42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1%가 일반 심사 중이며 감사에 걸릴 확률은 28%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는 이의를 제기한 케이스였습니다. 뉴욕 경찰이 목조르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 에릭 가너의 사망 소식으로 뉴욕 경찰의 전면 재교육이 선포된 가운데 또 다른 목조르기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불법 담배를 판매한 흑인 남성 에릭 가너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른 경찰관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또 다른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54초짜리 유튜브 동영상은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쯤 이스트 할렘 렉싱턴 애비뉴 소재 125가역에서 22세
로널드 존슨이 콜린 맥거리 경찰관에게 목이 졸리면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NYPD에 따르면 당시 존슨은 무단 침입죄와 공모 집행 방해로 체포됐습니다. NYPD는 이번 체포 과정에서도 과잉 진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윌리엄 브렌튼 뉴욕 시경국장은 지난 22일 벤자민 터커 훈련 교육부 국장에게 뉴욕시 경찰관 3만 5천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체포와 재압술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연방하원 운영위원회는 어제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대표적인 행정명령 남용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정규직 50명 이상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미 행정명령으로 적용 시기를 오는 2016년으로 지연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중간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원 지도부는 다음 주 초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논의한 뒤 오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이 같은 제소 움직임은 중간 선거를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공화 양당 간 첨예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홀로 국경을 넘는 청소년들의 비교적 관대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텍사스 주지사가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연방 방위군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방위군 파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일 텍사스 댈러스를 방문했을 당시 국경을 방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지인 뉴올리언스를 찾지 않은 것과 같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방위군 파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텍사스주의 멕시코 접경 지역에 조사팀을 보냈습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은 방위군을 파견하라는 공화당 요구에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들이 자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텍사스 국경 지역에는 3,000명 이상의 국경 순찰 요원이 경비를 맡고 있지만 페리 주지사는 그 인원으로는 밀려드는 수만 명 어린이들의 밀입국을 막을 수가 없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인원 증강을 요청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페리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방위군을 파견하는 문제에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보호자 없이 홀로 미국으로 넘어온 중남미 출신 미성년자는 5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텍사스주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